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바하고 오늘 6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일이 계속 많다 보니까 웜의 신바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할 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에 깊이 공감하게 되네요. 영상을 보다가 문득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니체는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도 잘해야 해 라는 보상 심리 또는 의무감이나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쥐어짜내는 친절보다 내 삶이 먼저 정신적 육체적으로 풍요롭고 에너지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호의를 진짜 친절로 보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빛을 뿜어내듯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세상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차야 타인을 향한 존중도 더 지속 가능하고 힘있게 흘러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아유, 우리 보나페티 님이 정말 좋은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보나페티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셨죠. 본주를 했을 때 이 굿모닝 뭐 이런 느낌처럼 아페타이트 먹다 해서 보나페티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프랑스어라고 그때 댓글에 남겨놓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샤이 채밀턴입니다. 폭등하는 장이든 폭락하던 장이든 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표정이 밝으시네요. 매일같이 따뜻하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밤새고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출근하는 저희 직원들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채슬리와 채슬리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직원들 덕분에 지금의 채슬리가 있다라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채슬리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무님을 잘 아는 일행이 맞다고 해서 뿌듯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류미향님 좀 전에 오셨는데 내일 뵈러 갑니다. 전 올해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잘 압니다. 저의 돈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무님 능력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식구 대부대가 뵈러 갑니다 하셨는데 지금 81 대신 아버님부터 어머님 그리고 따님 그리고 아들 며느리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방금 뵀는데 댓글 남겨놓으셨었네요.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마치 큰오빠 얘기를 듣는 듯합니다. 내 나이가 훨씬 많은데 말입니다. 늘 좋은 쪽으로 집중해야겠습니다. 그쪽으로 길이 날 수 있도록. 기생충 영화는 자본주의 끝판왕을 보는 것이죠.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차별과 차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답니다. 73세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 태어남도 살아감도 부자됨도 가난함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없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하겠는데 그게 말처럼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가치도 기업에 대한 편견도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크게 잃었거나 크게 번 경우. 전무님의 세상 보는 눈이 맑고 진심이 서려 있네요. 언제 시간 내서 보러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미친 채슬리 믿고 1인 갑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고 적어 놓으셨네요. 자, 오늘 월간 전망에서는 어떻게 6월장을 예측하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중소형주는 차트가 볼린저 하단을 터치하는데 지수는 3전 닉스 영향으로 이격이 줄지를 않네요. 아마도 예측이 엄청 어려우실 한 달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3% 마감 방송도 좀 전에 하고 왔는데 이 차별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소형주는 5월 달에만
14% 빠졌습니다. 그런데 6월 시작하자마자 또 빠지고 있잖아요. 이틀째.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주식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중소형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프로 방송 나가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시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바 분할 7개월 전부터 보유해서 1년 만에 30% 정도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네, 우리 설레이는 배경님이 그때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과 보수형 랩을 오래 가져가면 좋다고 하셨는데 5년 10년 장기로 봤을 때 성과 보수형 랩과 이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림이 훨씬 수익률과 안정성이 좋지 않을까 짐작하는데 하셨습니다. 이 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선추 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랩은 아무래도 좀 다른 운용사랑 당장 이렇게 경쟁을 좀 붙여놓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위에서 샀다가 밑에서 팔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매매를 하지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랩은 좀 트레이딩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과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내일 3시 반 약속을 잡고 12시 40분 비행기 타고 갑니다. 김은숙님, 네, 좀 전에 네, 뵀습니다. 저를 만나 보시는 분들이 방송에서 늘 보다 보니까 연예인 먹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댓글로 뵙던 우리 최밀턴 분들을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뵈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방금 그분이셨네 하면서 미국 이란 전쟁으로 건설주를 담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때문에 다른 괜찮아 보이는 주식들이 다 같이 이렇게 확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면 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건설주 보면 이 강남에 지금 아파트들 재건축할 때도 보면 뭐 현대라든지 DLENC라든지 뭐 경합을 막 하면서 거기서 재건축 모멘텀으로 수익을 내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대한 재건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높으면 높은 대로 중동의 산유국들이 공격적으로 또 인프라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아까 3프로 방송의 결론은 그겁니다.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거죠. 기다리면. 삼성전자도 똑같았었잖아요. 네, 결국은 기다린 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면서 올라오는데 건설주가 됐던 어떤 주식이었다. 완전히 잡주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데 왜 못 올라가지? 왜 여기서 더 빠지지? 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순서가 되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저는 내년이라고 봅니다. 내년 되면 다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평론가 시선 같아요 하셨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의 중요성과 감사의 도파민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가르침을 받는 오늘 방송이네요. 이래서 원앤온리 웜의 신박은 너무 소중합니다. 신차 분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은 늦게 올라오고 내용도 일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신차 분석은 매일 그 화수목에 저희 지금 댓글 고정 댓글 밑에 보면 인턴십이라고 있잖아요.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주식을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싶으신 분들한테 월 5만 원, 미국장까지 하면 7만 5천 원인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그 분석하는 기업 분석,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저렇게 분석을 하고 투자 결론을 내리는구나.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매일 시장이 끝나면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그 신기한 차트 분석은 화수목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 인턴십을 하고 계시지 않은 채밀턴 분들도 이건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걸 갖다가 그거는 이제 무료로 주말에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무님 참 설명하시는 것도 양반이십니다. 하셨네요. 월간 전망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처음 참석했는데 전무님 13년에서 15년 3년 음봉 3년 연속 났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거 보고 놀랐네요. 전무님 체력과 성실하심과 기억력과 인품, 여유로움과 능력에 놀래고 갑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3시간 동안 발표하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쑥스러워서 질문 못했는데 트레이딩으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려고 중간선거해인 올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할까요? 이것과 별개로 채슬 헤일이 말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퀀트적인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은 10월 말 할로윈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올해 많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 퀀터적인 분석으로 중간선거에 늘 빠지는 걸 알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고점 치고 11월 12월에 고래들이 좀 팔았다 했잖아요. 고래들이 당연히 팔았어야 되죠. 작년 올해 많이 빠질 거니까. 고래들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도 올해는 한두 달 일찍 바닥을 치고 돌아서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일단 조금 9, 10월 달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모아가던 중 훅 떨어져 고민이었는데 전무님 4월 17일 투자 일기에서 10년 2평 아래에서 사면 깨질 일 없다는 말씀 듣고 조금씩 추매하던 중 지난 금요일 장대 양봉에 살짝 매도해야 하나 흔들렸는데 첫 장대 양봉에서는 다 파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꾹 참았더니 오늘 좋은 수익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 참고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전무님 말씀하신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 한번 받고 장기로 보면 좋은 주식이란 말씀에 지금은 떨어질 때마다 한 달에 한두 개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4월 17일 날 투자 일기에서 10년 2평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걸 또 액션에 옮기셨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신 겁니다. 기생충 이야기 하시니까 김현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운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지네요. 첫 번째 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진짜 지금의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가 저는 참 큰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가. 그러게요. 제가 저희 아들과 딸을 키워보니까 사람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타고난 재능, 타고난 성격이 있더라고요. 자, 요 세 가지 운이 70% 넘는다고 합니다. 즉 부와 재능은 운이 많기에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 세 가지 운이 다행히 저에게는 좋은 운으로 좋은 운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이 벌고 있는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401k 말고는 새 가슴이라 하나도 투자 못하고 있어서 요즘 같은 상승장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생각이 들면서 조바심이 나다가도 전무님의 차분한 음성으로 차분 설명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 가장 늦을 때가 이런 것이며 현금 가지고 있으니 좋은 정보 따라 잘 공부하며 좋은 기회를 기다려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주식도 많습니다. 미국 주식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내가 확실하게 저 회사 괜찮은데 요즘 저 회사 사람 뽑고 있던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30-40% 빠져 있는 주식은 뭐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지나친 우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부산 한투증권 박문시 채슬리 투자자문 국내 주식 이름 최소 계약 금액 3억 원. 랩 상품은 채슬리 자문사 이름이랑 같은 상품일까? 같은 상품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셨다고요. 이름이나 랩이나 결국 장기적인 수익률은 저희가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목표 전환형 한투가 아마 8%일 거죠. 8% 달성이 되면 딱 스톱하는. 목표 전환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오늘 모닝 브리프 듣는 중에 갑자기 한국장이 내려가서 무슨 이유가 있나 다들 그러셨는데 보니까 갑자기 전쟁 이슈가 또 터져서 그랬나 봐요. 아, 그랬습니까? 네. 저는 요새 모닝 브리프, 웜의 소통, 별주부정, 그리고 최 부사장님 비디오, 전무님 나오시는 다른 채널까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은 전무님과 함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세로토닌 뿜뿜하는 하루였습니다. 채슬리의 케어 받을 수 있어서 감동입니다. 굳이 번거로운 일들에도 성과 보수형 목표 전환형 8%. 제가 직접 투자 3가지 버전으로 비교해보니 역시 프로님의 성과 보수형 수익률이 가장 좋아서 벤치마킹에서 직접 투자도 괜찮습니다. 채슬리는 저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뭐 내가 일을 하다가 이거 알림이 오는 걸 못 보는 그런 상황이시지 않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랩을 가입을 해놓고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퀀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조 부장의 퀀트 관련 사이트를 본 것 같은데 못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이번 달에 산 퀀트 종목들은 월말에 무조건 다 파는 건가요? 월말 별주 버전에서 다음 달 퀀트 종목도 공개하시나요? 하셨는데 퀀트 관련 사이트를 보셨다고요? 저 퀀트에 대해서는 저희 인턴십에서는 조 부장이 퀀트에 대한 부분도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별주 버전에서 이번에 다루긴 했었는데 다음 달 시작할 때도 아마 별주 버전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그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퀀트는 그 탑엔더님 말씀대로 그냥 퀀트는 퀀트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보다가 좀 올랐다고 팔아먹고 안 올란 거 놔두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퀀트 종목 10몇 종목 중에서 이번에 10종목이죠. 이 미친 선수 한두 개가 수익을 확 내면서 다른 거 손해난 거를 다 커버하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임의적으로 그걸 보면서 빨리 잘라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퀀트의 원칙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손해가 날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그걸 계속 공개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50대 주부라 갱년기와 열심히 싸우며 주식하고 있어요. 전문의 목소리 정배속으로 들으면 포근포근 잠들기도 하고 2배속으로 들으면 좀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더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전문님 볼 때는 옆머리에 핀을 하나 사서 가야겠어요. 옆머리에 핀을 하나 사서 가요. 제 거 말입니까? 저한테? 24년 7월부터 채슬리와 함께 했는데 이번에 ISA 3년이 넘어 해지하면서 연도별 수익을 보니 눈에 띄게 우상향했습니다. 시장이 준 이익이지만 채슬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진아영 선생님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신데 이분한테도 주식 관련 질문하는 기사가 나는 걸 보니 강세장은 강세장인가 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열광할 때 언제든 출구 전략을 하기 마련인데요. 약세장에 저는 1임으로 배팅해 놓은지라 약세장에 진입할지 말지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약세장에 진입하더라도 주식을 다 팔지 않고 어느 정도 들고 가실 텐데 채슬리에서는 약세장 시에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들고 가나요?
5억 맡겨두고 3억이 필요한 돈이라 했을 때 약세장 시에는 2억 5천이 갈 수도 있는지라 자금 계획을 세워보려고요 하셨습니다. 돈 필요하실 때는 항상 빼셔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만약에 3억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5억 맡겨 놓으셨더라도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3억 빼고 2억만 좀 놔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너무 거품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식 다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살 게 없다.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 6월에 짧은 조정, 그리고 9월, 10월에 약간 한 15% 조정,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내년까지는 계속 강세장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식을 그렇게 뭐 50% 이상 다 뭐 한 7, 80% 팔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소외주들이 전혀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소외주를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소외돼서 밑에서 기고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잠시 해외여행 보냈다 생각하세요. 반려 주식들.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얘는 왜 계속 이렇게 빠져 하는 주식들. 아들 해외여행 보내놓고 한 6개월 뒤에 돌아온다 이런 생각으로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 마이크론 포워드 PR이 10을 넘어가는 걸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본질은 시클리컬이 맞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 전자닉스가 성장주 멀티플을 한 번은 주고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장품도 그랬고 모든 주도주가 강세장에서 주도주가 마지막에 보면 그 대중절의 포모 현상 때문에 항상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더 비싸지는 거, 비싼데 더 비싸지는 거 이런 거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더 비싸졌다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에피소 말씀 들어보니 예전에 제가 모 주식을 64,000원에 사면서 지인에게 추천했었는데 한참 나중에 88,000원인가에 풀로 질러 물렸는데 어쩌냐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초보자여서 그러려니 하고 나는 지금 오케이 하고 있다 설명했는데 참 난감하고 전문의 입장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채슬리를 잘 듣고 있지만 일하면서 듣기 때문에 답글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채슬리에 저의 노후 자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리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반드시 저희 회사 오시든지 저희 회사 직원들의 그 안내를 받으시면서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요즘 저를 사칭하고는 그런 이상한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그냥 여기 돈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열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최근 한 3년 동안에 주식으로 한 100%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이나 최근에 하여튼 뭐 주식을 3년이든 5년이든 오랫동안 했는데 누적적으로 이렇게 계좌가 버는 듯 했다가 또 약세장 오면 또 확 깨먹고 또 좀 버는 듯 했다가 약세장 오면 확 깨먹고 하면서 결국 5년 10년을 했던 내가 주식으로 본전치기 했다라는 분이나 내가 잘 벌다가 어떤 한 종목 때문에 확 손해가 났다. 어쨌든 그런 분들은 그냥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랩 가입을 하셔서 간접 투자하시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다닥익선일까요? 만족과 자족은 비슷한 말 같으나 뉘앙스가 약간 다른 듯 했어요. 감사는 자족에 있겠죠. 행복해지려 주식하는데 감사는 시속 30km라면 욕망의 속도는 100km라면 70km의 이 갭이
행복의 지수를 깎아 먹지는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유일무이 우리 채슬리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그레이스님이 해주셨습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턴 1개월 차라서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큰 수익률을 따라가서 일임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저희가 만약에 돈 벌려고 한다면 아무 때나 이렇게 공개해서 여기 웜의 신박이든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하세요 이럴 건데, 그게 인턴을 하신 분들한테만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인턴이라는 그런 기본기, 그래도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걸 하신 분들이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하셔야지, 잘못하면 그냥 장 좋을 때 리딩방 같은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지금 어스 인턴십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체력의 비밀은 축구인 것 같습니다. 전무님 보면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20, 30대 애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걔네들 한번 이겨보려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운동이 많이 됩니다. 하이버에 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빠지는 주식을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주식 팔아서 지금 주도주로 갈아타야 되나? 그죠? 그것도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도주로 갈아타는 건 무서워서 안 되겠어. 그런 분들이라면 하이버를 예를 들면, 하이버는 방탄소년단은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이버는 또 새로운 저번에 세븐틴 그렇게 뉴진스 이런 새로운 아이돌을 탄생을 시킬 기획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나라 SM부터 JYP, YG엔터, 하이브 다 대단한 기획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주식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고점 대비 40% 50%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저는 가격 매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른 주식하고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주식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얼마 벌 것 같은데, 그런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슬리 방문해서 아이들 이름 계약서까지 작성하느라 가장 늦게까지 남았던 양산 부부 고객이시군요. 채슬리가 주식 투자의 최고 전문가라는 공감은 빨랐지만 저희 온 가족의 자산을 맡길 신뢰를 갖기까지 1년이라는 깊은 숙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말씀의 본뜻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일지는 몰라도 글자 그대로 공감과 신뢰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채슬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초면임에도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출판하신 책에 사인도 해주시고 다음엔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양산에서 올라오셨다 해가지고 멀리서 저와 채슬리를 믿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늘 그렇게 또 멀리서 오신 분들 뵈면 항상 참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요. 분명 시장은 쏠림이 심하고 지수도 고공권이며 내러티브에 급등하는 등의 과열 양상인데 제가 모으는 주식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의 하락을 하고 있고 20주 선까지 내려오고 있어서 매수 계획대로라면 사야 되는데 이럴 땐 시장을 먼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개별 종목을 계획대로 매수해야 될까요? 시장 분석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장이면 사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강세장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멈추면 지금 30% 40% 빠지는 주식들이 다 강하게 반등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댓글 소통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전문 기사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AI 비용 아닌 수익, 젠슨 황의 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GTC 타이페이 2026에 가 계시죠. 자, 사진은 AI 슈퍼스타의 시선 집중. 1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지금 열린 GTC 타이페이 2026에서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AI 가속기 베라 루빈과 새 중앙처리 장치 CPU인 베라 CPU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황 CEO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AI 통합 기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AI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다. 젠슨 황은 AI가 수익을 창출하는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하자 전 세계 AI 업계가 환호했는데요. 그는 AI 연산 능력이 곧 수익이 되는 시대가 됐다면서 더 많은 GPU와 CPU,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날 5,000명의 관중 앞에서 AI 에이전트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이 AI 에이전트란 사용자의 질문을 받은 AI가 대신 사고해 해결책까지 내놓는 이 맞춤형 AI를 말합니다. 단답에 그치는 기존 AI보다 연산 단위를 뜻하는 이 토큰 사용량이 많고, 이에 따라서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AI 에이전트용 CPU인 베라를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팩토리 플랫폼 베라 루빈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베라 CPU는 AI 에이전트 작동 시에 사용되는 기존의 x86 기반 CPU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작한 차세대 AI 노트북 칩인 RTX 스파크와 초고성능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테이션 4 윈도도 이날 공개했다고 합니다. 각각 128GB와 748GB의 메모리 용량을 갖췄는데, 특히 DGX는 서버용으로만 쓰이던 이 HBM을 PC에 장착한 첫 사례인데, 그래요? 베라 루빈에다가 6세대 이 HBM4와 저전력 고용량 DRAM 기반 메모리 모듈인 이 소캠2가 들어가는 만큼 국내 메모리 업계의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PC 역시 기존 PC보다 10배 이상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날 기조 연설에는 최태원 회장과 광노정 대표이사 사장 등도 직접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 삼전 시총 2,000조, 소뱅은 일본 왕자의 AI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뜨겁게 달구면서 시가총액 순위까지 뒤흔들고 있는데요. AI와 관련된 기업의 시장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자, 전자가 시가총액 2,000조 원에 처음으로 올라섰고요. 같은 날 일본에서는 시총 1위 기업의 자리가 도요타에서 소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도요타가 1위를 내준 것은 무려 22년 만의 일이고요.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지수는 0.91%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그보다 손 마사요시, 한국명은 손정희 회장님이시죠. 손 회장님이 이끄는 SBG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날 SBG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4.7% 급등한 8,592엔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가총액은 48조 7,800엔, 약 462조 원을 기록했다. 전날 소뱅이 최대 750억 유로를 들여서 프랑스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가속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소뱅은 일본에서 AI 대표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근 1년 새 주가가 4배나 올랐고요. 반면 도요타는 이날 4.5% 하락해서 시총이 433조 정도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2003년 12월 3일 당시 시가총액 1위였던 이 NTT 도코모를 제친 뒤에 22년 6개월 동안 선두 자리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메모리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전자가 어제 10.09 오르면서 시총 2천조 원을 돌파했고요. 보통주가 2040조, 우선주가 183조 이렇게 됐고요. 달러로 환산하면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대단하다 그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7,200조 원 정도 되면서 사상 처음 7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7천조에서 2천조가 전자다 그죠? 자, 다시 젠슨왕 얘기인데요. AI 에이전트 빅뱅이 올 거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폭증할 전망이다라고 돼 있는데 젠슨왕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던진 새 키워드가 AI 에이전트입니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서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추론한 뒤에 계획을 세우고 각종 도구를 호출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건데 젠슨왕은 AI 에이전트를 다음 10년의 AI 연산 패턴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AI 에이전트에 따라서 사람이 하던 과정을 AI가 수행하면서 그만큼 메모리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AI의 경제학이 달라졌다는 점인데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비용 설비에 가까웠는데 이에 비해서 앞으로는 전력과 반도체 데이터를 투입해서 토큰과 추론 결과를 생산하는 AI 팩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이 웨이퍼를 찍어내듯이 AI 팩토리가 AI의 답변과 판단, 작업 결과물을 대량 생산하는 산업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이날 핵심 제품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베라 CPU였고요.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답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브라우저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외부 도구를 호출하고요. 이 과정에서 GPU뿐 아니라 CPU,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의 역할도 커지는데 지금까지 CPU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베라는 에이전트를 위해 만든 CPU라는 것이 젠슨왕의 설명입니다. 베라 CPU는 AI 팩토리에서 GPU가 토큰을 만드는 동안 각종 작업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맡았고요. 젠슨왕은 CPU를 지휘자, GPU를 오케스트라에 비유를 했습니다. 베라 CPU는 88개의 엔비디아 올림푸스 코어와 LPDDR5X 기반의 HBM 구조를 갖춰 기존 x86 CPU 대비해서 작업 완료 속도가 1.8배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오픈AI, 엔스로픽, 스페이스X 등 주요 AI 기업이 초기 도입 대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젠슨왕은 과거 AI 전용 CPU인 베라를 출시하면서 신규 시장 규모가 한 2천억 달러, 약 300조 원에 달하고 올해 베라를 통해 매출 200억 달러, 한 3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팩토리 플랫폼인 베라 루빈 전략도 강조했는데 이는 루빈 GPU와 베라 CPU와 6세대 HBM4 등을 결합하는 AI 팩토리 플랫폼으로 기존 그레이스 블랙베리 대규모 생성형 AI와 추론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베라 루비는 더 복잡한 추론과 에이전트 실행을 대규모로 처리하기 위한 차세대 인프라에 가깝다고 합니다. 젠슨왕은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연산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주체가 될 거고 고객들은 더 이상 컴퓨터를 사고 싶지 않을 것이다. AI 팩토리를 짓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거라고 하고 전자와 하이닉스는 베라 CPU에 이 소캠2 기반의 LPDDR5X를 공급하고 있고요. DRAM, HBM 그리고 기업용 SSD 등 다양한 제품을 베라 루빈 플랫폼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에는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고요. 엔비디아는 이날 서버뿐 아니라 개인용 PC 시장도 AI 에이전트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이날 공개된 AI PC용 새로운 고성능 칩인 RTX 스파크는 최대 1페타플롭의 AI 연산 성능과 최대 128GB 통합 메모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용 3D 가상 설계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사례가 나왔고요. 최태원 회장과 광노정 사장도 현장에서 기조연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1년 새 7배 뛴 메모리가 한국 수출 서프라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을 기록한 것은 미국과 중국 빅테크들의 AI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경쟁에서 비롯됐는데 이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확보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고요. 미국 빅테크 투자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수출 호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보호 무역주의 흐름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는데 지난달 일평균 수출 금액은 42억 8천만 달러로 지난 3월에 기록했던 37억 9천만 달러를 경신하면서 또 역대 1위를 기록했고요. 전체 수출 금액에서 42%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월 수출 371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중국이 반도체를 더 많이 수입하는 현상도 주목되는데 지난달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36억 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1%나 증가했고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 DDR5 등이 주력 수출 제품이었습니다. DDR5의 고정 가격 16GB 기준으로 지난달 37.5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4.8달러에 비해서는 7배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향 수출은 9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3% 늘었는데요. 중국향 주력 수출 반도체는 DDR5보다 저사양인 DDR4입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DDR4도 서버에 사용이 가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가 AI에 투자를 늘리면서 반도체를 많이 수입하고 있답니다. 수출 증가에는 가격 효과도 크게 작용을 했는데 가격이 몇 배 올랐기 때문에 같은 물량을 수입해도 수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증가했고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 관련 제품 수출액이 늘었는데 수출 물량은 감소했지만 수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석유 제품 수출 금액은 1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9% 증가했고요. 석유화학 제품도 수출액이 37억 달러로 11% 늘었습니다. 바이오에서 품목은 지난달 14억 4천만 달러로 5.2% 증가했고요. 고가의 신규 제품이 잘 팔리면서 7개월째 지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한동안 고전했던 화장품 수출액은 24.2%나 뛰었습니다. K-뷰티에 대한 선호도 확대로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주력 제품 중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줄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따라서 현지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그렇고요.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물류 차질이 생긴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강 수출은 2.1% 정도 줄었습니다. 철근 등 건설용 자재 수출은 늘었지만 주력 품목인 열연, 후판 등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외부 변수로는 반도체 가격 변동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흐름, 자동차 철강 수출 감소 등을 꼽았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의 변동이 생기면 전체 수출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메모리가 폭등에 TV, 스마트폰 원가가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례 없는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국내에서는 완제품을 만드는 전자와 LG전자의 반도체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올해 1월에서 3월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삼성전자의 원재료 매입액은 27조 한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늘었는데요. 1분기 원재료 매입액에서 스마트폰, 가전, TV 등의 완제품을 만드는 디바이스 경험, 이 DX 부문이 21조 한 2,5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 76.4%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매입액 규모는 작년 동기와 비슷했지만 D램과 낸드 등 모바일용 메모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과거 표시되지 않던 모바일용 메모리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2조 원 정도로 DX 부문 매입액 중 9.4%를 차지했고요. 여기에 DX 부문이 전자의 DS 부문에서 구매한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1분기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이 전년 연간 평균보다 약 107% 상승했다고 설명했고요. 1분기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했습니다. 반면 모바일용 메모리를 포함한 전체 메모리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연간 평균 대비해서는 약 146%나 상승을 했습니다. LG전자도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늘었고요. TV, 모니터, PC 등을 만드는 MS 사업본부에서 올해 1분기 영상기기 부품용 반도체 매입액은 2,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고 합니다. 부문 원재료 비용에서 비중은 7.7%에서 9.1로 높아졌고요. 올해 1분기 영상기기 부품용 반도체 평균 가격은 지난해 대비해서 33.1%나 올랐습니다. 자,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B D램 현물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해 3월 1.35달러였는데 올해 5월에 20달러로 15배 가량 뛰었네요. 128GB 기준 낸드 플래시 가격은 같은 기간 2.5달러에서 26.51달러로 10.5배 뛰었습니다. LG전자에서는 가전과 난방 공조 등에 쓰이는 구리 가격 상승이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졌고요. 구리 평균 가격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해서 21%나 상승했고, 공조 사업을 맡은 ES 사업본부의 구리 매입액은 같은 기간에 824억에서 1,565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부문 원재료 매입액 비중 역시 38%에서 53.8%로 증가했고요. 이처럼 양대 완성품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오르고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가전제품 소매 판매액은 3년 전 동기보다 5.8% 줄었고요. 같은 기간 통신기기와 컴퓨터 소매 판매액도 4.2% 감소했습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인상과 소비 심리 하락으로 전자제품 판매 감소가 심각하다면서 중국 정부의 이구 환신 정책으로 내구재 소비를 확대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의 DX 부문은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연간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했는데, 노태문 사장은 사내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경고하고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르는 종목만 오르네. 코스피 9천 바라보고 있지만 쏠림은 심해져. 최근 코스피가 연일 급등하면서 9,000포인트를 앞둔 가운데 반도체주와 로봇주 등 일부 종목으로의 주가 상승 쏠림 현상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성장 사이클은 글로벌 추세라면서도 유가와 금리 인상 등의 위험 요인도 참고해야 한다고 하고요. 반도체와 로봇주 쏠림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또 현대오토에버도 전날 하루에만 19% 올랐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17% 전일 올랐군요. 신영증권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보고서를 내고 국내 증시에서 소수 AI 밸류체인 업종의 주도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짚었는데, 그러면서 현재의 증시 강세를 단순한 수급 쏠림의 결과로 간주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이 실적 상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버블의 정점을 가늠하는 관점에서 아직 이외의 기업에서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 특히 지수 조정은 소수 주도 업종으로 수급이 집중된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메리츠 증권은 최근 시장의 전체 흐름은 표면적으로 피지컬 AI, 로봇, AI 소프트웨어 테마로 해석이 되고, 젠선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 가능성, 또 LG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의 회동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관련 기업군에 빠르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메리츠 증권은 이 같은 움직임을 단순히 로봇 테마, AI 소프트웨어 테마로만 해석하기에는 반응의 범위가 넓다고 봤고요. 보다 본질적인 해석은 한국의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최근 반도체주와 로봇주의 주가 상승은 AI가 좋아진다는 추상적인 기대보다 한국의 산업 구조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전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에 가깝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두 가지 잠재 조건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타결에 이를 듯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흥국증권은 최근 만약 전쟁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종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제한이 연장이 되면 세계 에너지 수급의 압박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 압력도 부담스럽다고 짚었는데,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실히 하고 ECB 등 여타 은행의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태여서입니다. 미국 연준도 물가 압력이 금리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고요.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상향되는 환경에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채권 시장에서 조달하기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AI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고요. 또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AI 투자 동향은 회사채 시장의 금리 스프레드를 키우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석유 재고 감소에 따른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은 하반기 전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전쟁 종료 등 구체적인 사안의 진전이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업로드가 늦은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